우리는 어느덧 사진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진실을 전달해주는 사진은 보이지 않고 그림의 떡으로서나 소비성을 조장하는 종류의 사진만이 넘친다. 신문의 뉴스에서조차 이 사진은 기사 안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이란 구차한 단서를 달면서까지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의 본질이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라는 극히 평범한 말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사진의 역할이 다양해진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용과 남용의 결과로서이다. 사진은 이 땅에서 제 본성대로 자라보지도 못하고 접붙인 다른 종류의 꽃만을 피우고 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는 사진가들의 의식 수준 때문이고, 둘째는 사진가의 외적 요소, 즉 사진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태도 또는 시대적 배경 따위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들의 국가 또는 사회가 어려웠을 때일수록 유능한 사진가가 태어났으며 사진이 성장했다. 우리나라 사진계의 형편을 그 경우에 견주어 본다면 우리는 계속 태평세월을 구가한 사회 같다. 사진가들의 외적 요소는 제쳐놓고 그들의 의식 수준만이라도 따져보는 것은 무의미한 짓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무엇을 찍은 것인지 잘 알아보기 힘든 사진들을 보고 예술적이란 칭찬을 한다. 더욱이 그림 같군이란 말을 최대의 찬사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진의 예술성과 회화의 예술성을 동일시하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오해는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진이란 무엇인가라는 지극히 원칙론적이며 상식적인 질문과 토론조차 없이 사진은 이 땅에 슬그머니 제 형편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아무런 책임질 일도 의무감도 없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진을 한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명맥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사진술이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최초로 사진을 일본에 가서 배워온 이는 해강 김규진이었는데 1년간 유학 후 귀국하여 1895년에 사진관을 개업하였다. 지금으로부터 82년 전이고 다게르가 사진을 공표한 56년 후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1929년에 최초의 개인전이 서울에서 정해창, 평양에서는 서순삼에 의해서 열렸다. 후자는 사진관을 경영하며 인물 사진을 촬영하던 프로페셔널 사진가였다. 그런데 개인전은 그들의 직업과는 관계가 없는 아마추어적인 행위였다. 사진관에서 일하는 자는 영업사진사요, 전람회에 출품하는 등의 아마추어 활동을 하는 자는 사진작가로 구별짓는 것이 통상 관례였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전자는 멸시받는 기술자 또는 장사꾼으로, 후자는 예술가로 구별하였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성비사상은 당연히 사진가를 기술자로 파악하였으며 경멸하였다. 그래서 사진가들은 쟁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그것은 그만큼 사진의 본질로부터 멀어져가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 사진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은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어쨌거나 그림은 예술로서 당연한 대접을 받고 있었으므로 우선 그림과 비슷해지려 노력하였다. 예술은 곧 기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서 사람들의 일상사, 그들의 집과 생활, 더 크게는 사진가가 살고 있는 당시의 사회적 사건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촬영하여 톤이 좋은 인화를 만드는 행위는 그래서 거의 없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많은 고통스러운 사건들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 사건 또는 그 시대상을 생생하고 깊이 있게 통찰한 다큐멘터리 사진이 있는가? 해방 전은 고사하고 해방 후의 양상들을 기록한 사진조차 보기 힘들다. 물론 사진가를 수용할 만한 매스미디어도 매스미디어의 자각도 없었다는 것이 이유의 하나는 된다. 그것보다는 사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를 가진 자기가 살아 숨쉬던 때를 기록하는 것이 사진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자각한 사진가가 없었던 것이 더 큰 이유다. 사회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 없었다. 그 반대의 주관적인 사진 또는 이 강산의 자연을 높은 신미안을 가지고 촬영한 풍경사진이라도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만레이도 언셀 애덤스도 없었다. 6.25 사변이 지나서야 사진가들의 비교적 활발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뭉식은 사단 40년사 1966년도 한국사진연감에서 6.25 후로부터 5.16까지를 사진의 개화기로 보고 있으며 작화 이념면에서는 종래의 회화 종속적인 살롱사진을 적극 배격하고 6.25 사변에서 받은 가지가지의 충동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이나 현실 속의 모순과 부조리를 적발하고 비판하여 현실 수정을 꾀하며 새로운 현실 발견에 노력하려는 생활주의 사진의 이론적 주장과 작품적 실천이 있어 이는 1962년 말까지 사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했다. 작가나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개괄적인 요지만 말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다 믿기에는 뭔가 미진하다. 그러나 생활주의 사진이란 생소한 용어를 앞의 문맥으로 미루어 리얼리즘 사진이라고 해석해도 된다면 리얼리즘 사진이 드디어 시작된 것 같다. 인용한 문장의 요지는 액면 그대로 글에 썼다고 믿어지기보다는 이뭉식 자신의 기대가 아니었나 짐작된다. 그 즈음부터 그가 리얼리즘 사진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 당시 리얼리즘 사진이 등장하긴 했지만 자각한 필연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유행하는 하나의 사조로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로 비약되지 못하고 말았다. 미군의 주둔 이후 카메라나 필름, 인화지 따위의 사진 재료를 구하기가 비교적 쉬워졌다. 그래서 더욱 많은 아마추어들이 활동하기 쉽게 되었다.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곳곳에는 많은 아마추어 사진단체가 생겨났고 일요일이면 흔히 촬영회를 열었다. 그러나 국내에는 그들이 찍은 사진을 발표할 지명도 전시장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진은 밖으로 향해 국제사진살롱에 출품하는 큰 붐이 일어난다. 각국에서 열리는 국제사진살롱에 몇 점이 입선했는가가 작가의 역량을 말해주는 바로미터로 통하던 때이다. 무엇을 어떻게 찍었나가 아니라 몇 번 입선했느냐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살롱 사진에서는 내용보다는 형식, 즉 삶의 진실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 또는 암실 테크닉이 중요시된다. 그리하여 이 땅에는 해방 전부터 이어져 왔던 음풍영월조의 사진이 크게 번창했다. 음풍영월조의 사진이 무턱대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을 지켜주기 위해 주둔한 미군 부대에서 주로 흘러나온 사진 자료를 가지고 풍어를 읊었다는 점이 아이러니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스러웠던 어려운 시대의 표정을 외면하였다는 사실이 슬플 따름이다. 아마추어들은 표현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보다는 입선의 관록을 얻기 위하여 이 살롱 저 살롱의 경향에 비위를 맞춰가며 영합했다.
그중 일본의 야사이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살롱과 헤이본시아에서 발생하는 국제사진 연감 등이 입선하기 꽤 어려운 권위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곳에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출품한 것 중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 가난 등을 소재로 한 것만이 입선되었다. 그리하여 그런 것만 출품하는데 열을 올렸다. 어쨌거나 사회적인 대상을 향하는 데 눈을 떴으며 꽤 좋은 사진이 이 당시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로 연결되어 포토저널리즘으로 비약되지는 못했다. 잡지사의 영세성도 원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그들의 작업이 다큐멘터리로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때의 주류는 이문식이 말하는 바 생활주의 사진으로 보기는 어렵고 역시 단순 소박한 예술론을 근거로 한 이른바 작품 사진이었음을 사진계의 연표 1966년도 한국사진연감에 기록된 제목들은 짐작케 한다. 예술가적인 기질만 가진 사진가보다는 건전한 시민정신과 자기가 사는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가진 사진가가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인간의 문제와 정면 대결을 기피한 것은 역사의식의 결여를 반증한다. 화면의 회화성과 제목의 문학성으로 이른바 작품 사진이 이룩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믿고 있다. 삶의 정직한 포착에 구체적인 장소나 때 등을 알리는 제목보다는 꿈에서 찍은 정물, 여인의 포즈, 동양화 같은 풍경이 100번도 넘게 응시, 의시, 염, 추상 따위의 제목을 달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술사진으로 통한다. 지난날은 접어두고 최근의 국전을 보면 그 점은 확실히 드러난다. 인간이 주인공인 사진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화면 구성상 필요한 엑스트라일 뿐이다. 더러는 말이나 개가 등장하면 더 좋은 장면에 그 대역으로 나오는 경우까지 있기도 하다. 새로운 시도도 거의 없고 인간도 외면하는 천편일률적인 수준의 사진이 해마다 국전의 전시장을 메우고 있다. 그들의 대다수는 취미의 하나로 사진을 택했을 뿐이며 사진보다는 오히려 신형 카메라나 렌즈 따위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좋은 장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톤의 인화와는 거리가 먼 사진들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장인 기질이 없다는 증거이다. 문제의식도 없고 장인 기질도 보여주지 않는 작품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마추어들에게 역사의식을 갖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그들의 활동을 비평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어느 나라건 많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하건 용납되며 비평받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경우가 달랐어야 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가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주역으로 행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토저널리즘의 빈약성은 많은 아마추어들을 계속 그 수준에 머물게 두고 외국에선 사진가 10명 중 7, 8명은 포토저널리스트로 부른다. 그들은 사진 활동을 전람회장의 벽이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의 지면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포토저널리즘은 아직도 제 궤도에 들어서질 못한다. 그래서 1977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순수한 프리랜서 사진가도 탄생시키지 못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상당수의 사진 기자들이 신문과 잡지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아직도 자기가 프로페셔널 사진가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윌슨 힉스가 말한 찍어서 발표할 때는 뉴스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되는 사진이 이 시대에서는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의 깨달음이 지면에 반영될 수 있을 때가 아마도 한국 사진의 전기가 될 것 같다. 남의 나라 얘기나 하자. 그들도 결코 하루아침에 쉽사리 오늘과 같은 사진을 이룬 것이 아니다. 여러 열성 있는 사진가들이 그들 스스로가 택한 임무와 사명감 때문에 고통을 감수한 결과로서 포토저널리즘의 터전이 닦였다. 사진 기술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표한 이인 다게르는 화가였다. 18세기의 막바지인 그 당시의 구라파는 사실적인 조상화와 프로필이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 프로필을 빠르고 쉽게 그리기 위하여 고안한 암상자가 사진기로 발달하였다. 포토그래프라는 말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의 사정을 잘 말해준다. 당시의 많은 화가들이 초상사진으로 전향하였다. 우리나라 사진관의 전형은 이때에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곧 사진의 본성은 그림과 다름을 간파하고 사진 독자의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사진을 이용한 보도는 사진술이 공표된 지 불과 3년 후인 1842년에 있었다. 함부르크의 대화제를 비오브와 슈텔치너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목판을 만들어서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가 보도한 것이었다. 물론 당시는 지금과 같은 재판술이 발명되지 않았으므로 목판을 만들어 인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은 1855년 영국인 로저 펜턴이 크레미아 전쟁을 기록하여 역시 같은 신문에 같은 방법으로 보도하였다. 이때의 사진술이란 습한 유리에 감광약품을 바르고 마르기 전에 촬영해야 하는 요즘의 필름과 같은 것을 사용했으므로 당나귀 여러 필에 약품이 가득 든 36개의 트렁크와 암실로 쓸 텐트 등을 싣고 다니며 촬영하였다. 이때의 전쟁을 촬영한 사진이 360매가 남아 고전적인 전쟁 장면을 전해주고 있다. 미국에서도 남북전쟁 때 매튜 브래디라는 사진가가 활약하여 중요한 전쟁 장면 1000여 매를 남겨놓고 있다. 물론 이 사진도 목판으로 해서 하퍼스 위클리지에 보도되었다. 목판에 의존하다가 사진 자체로 인쇄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 뉴욕 데일리 그래픽지가 최초였다. 그때의 사진 인쇄는 지금과 같이 완전하지는 않았고 엷은 톤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재현력은 상당했다. 스티브 호건이 연구한 결과였다. 그러나 드디어 1893년에 막스와 루이스 루이에 의해 오늘날과 같이 인쇄하는 스크린 방법으로 완성되었다. 이리하여 사진에는 대상의 정확한 포착이라는 능력에 다수에게 구체적인 전달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보태져 오늘날과 같은 사진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벽에 걸어놓고 보는 사진으로만 명맥이 이어져 왔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진의 시대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회적인 다큐멘터리의 처음으로는 스코틀랜드인 존 톰슨의 런던의 거리 생활이 꼽힌다. 1875년에 런던의 구석구석을 커다란 카메라를 메고 돌아다니며 거리의 풍물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촬영해서 그 이듬해에 앞의 제목으로 출판했다. 사진 재판술이 발명되기 전이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쇄하였는가는 자료를 구하지 못해 확인할 수 없다. 아마도 인화한 사진을 묶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그 이전 1862년부터 1872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아시아 제국을 여행하며 여러 민족의 풍습과 생활상을 촬영했고 영국에 돌아와 전람회를 열어 대단한 인기를 얻은 사람이었다. 이때부터 사진이 사회라는 대상을 향했고 다큐멘터리라는 그에 맞는 방법을 개발해 나간다. 미국에서는 제이컵 리스로부터 대단한 사회 참여가 시작되었다. 1877년에
뉴욕의 참담한 슬럼가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사회 고발은 치열하였다. 12시간 이상을 컴컴한 공장에서 일하며 일당 5센트밖에 받지 못하는 소년공들, 슬럼가의 인구 집중 현상, 그들의 질병, 비참한 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예리하게 포착하여 보도하였다. 그는 뉴욕 트리뷴지의 경찰 출입 기자였는데 기사를 쓰고 사진을 찍는 것을 겸한 미국의 첫 기자였다. 그는 그가 속한 신문뿐만 아니라 잡지와 단행본 나머지 반은 어떻게 사는가를 통해 줄기차게 사회고발을 계속하여 슬럼가의 참담한 생활을 외면하는 타락한 시민정신을 일깨웠다. 그리하여 드디어 당국은 손을 들었고 악명 높은 멀베리 밴드의 형편없는 주택은 헐리고 다시 지어졌으며 학교와 공원이 그곳에 생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리스는 사진가로서 사진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가 쓴 기사의 증거로서 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술로서의 사진론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디테일이 자세하게 나오는 선명한 사진을 얻는 기술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그 당시 그의 사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지금에도 그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휴머니티를 느끼게 하는 감동을 준다. 그것은 정확한 카메라 워크에 의하여 전달된 진실, 즉 인간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겨냥했던 그의 시점 때문이다. 제이컵 리스의 정신을 계승한 또 한 사람의 사회 참여자가 등장해 다큐멘터리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 루이스 하이는 리스보다 더 심층을 파헤친 사회학자였다. 그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후에 교편 생활을 하다가 사진가로 전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식과 방법은 사진을 통한 사회학이었다. 그의 작업은 뉴욕의 부둣가에 내려 약속된 땅을 처음으로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는 진보딸이와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이탈리아계 이민을 찍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슬럼가에 정착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약속된 땅을 찾아온 그들이 미국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의 새로운 시민으로 정착할 곳이 고작 슬럼가이며 취직할 곳이라고는 노예 같은 노동뿐이라는 것에 하이는 분개를 하였다. 탄광총과 광부들, 그들 가족의 가난, 건강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촬영하여 신랄한 사회 고발을 하였다. 특히 그는 아동들이 노동에 혹사당하는 것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었다. 8살도 채 안 된 아이들이 면사공장이나 탄광의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것, 겨울밤에 남루한 차림으로 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것 등을 찍고 그들의 나이, 키, 건강상태, 희망사항 등을 조사해서 사진과 함께 발표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작업은 아동노동보호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카메라를 사회를 진보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였다. 루이스 하이는 미국 전역이 슬럼가가 아니며 모든 노동자들이 착취만 당하는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보다는 그의 국가를 믿었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미국 땅으로 이민 와서 건전한 미국을 이룩할 수 있는 그의 국민들을 믿었기 때문에 더 한층 애정과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다만 일이 바로잡혀가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간단하게 말했다. 신념과 애정의 바탕 위에 이뤄진 그의 다큐멘터리는 사진과 사회는 중요한 관계라는 것과 좋은 시대보다는 고난의 시대에 사진의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인에게서 리스에게로 이어진 다큐멘터리의 개보는 로이 스트라이커 교수가 이끈 농업안전국 FSA의 사진팀에게로 연결된다.
대공황기의 시골 사람들의 처참한 생존을 기록하여 보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공황에다 심한 가뭄까지 겹쳐 참담하게 된 대다수 농민들의 실상을 기록하고 전 국민에게 알리려 한 것은 놀랍게도 미국 정부의 주무부서였다. 농촌에서의 공황과 가뭄의 심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올바르게 알림으로써 전 국민이 자제하게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체로 위정자들은 그 위기의 실체를 은폐하려 하고 국민들은 알고자 한다. 이때에 국민의 편에 서서 그들이 알고자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포토저널리즘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스스로 그 역할을 한 것은 크게 발전할 나라다운 처사였다. 경제학 교수였던 로이 스트라이커가 농업안전국의 사진팀의 책임자였는데 그는 사진의 핵심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이 팀의 대다수가 당대의 거장으로 성장한 유능한 사진작가들이었다. 그래서 농업안전국의 활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사진사의 중요한 항목으로 남게 되었다. 이때의 멤버는 지금은 화가로서 더욱 알려진 벤 샹과 도로시아 랭, 워커 에반스, 아서 로스타인, 고든 팍스 등이었다. 다큐멘터리 사진이 형성되는 계보를 대강 살펴보았다. 이처럼 길고 고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다큐멘터리 사진은 뒤이어 창간된 그래프지들인 라이프, 룩 등의 포토저널리즘과 좋은 결합을 하여 오늘날과 같은 사진의 시대를 이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다큐멘터리로 대표되는 리얼리즘 계열의 사진이 사진의 전부는 아니다. 사진에도 다양한 방법과 길이 있지만 그 중에선 전통과 곧게 연결된 큰 길이 리얼리즘 계열의 사진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환기시킬 따름이다. 라이프나 룩의 폐간 이후 미국에서 사진의 경향은 서서히 변모해가고 있다. 객관보다는 주관을, 현실보다는 비현실적인 것을, 공적인 사실보다는 사적인 사실들을 나타내는 사진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물론 사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창조적인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초현실적인 몽환보다는 현실의 파악이 더 중요하다. 리얼리즘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생략한 채 이들이 무비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한다.